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진짜 행복한 걸까? 인생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제가 과거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되게 안정적인 기업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지냈어요.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원하는 취미도 다 해보고, 취미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취미 부자였어요. 연기도 배워보고, 코딩도 해보고, 뜨개질도 배워보고,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되게 자주 느껴졌어요. 여행 좋고 취미 다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루는 성취 같은 거,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즐겁고 기쁘고 하지만 그 감정이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일이 끝나면 제가 다시 돌아오는 감정은 그냥 왠지 모르는 공허함, 무기력함. 저는 감정의 이 업다운이 되게 심한 편이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막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난 도대체 왜 이럴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제 자신을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 남들도 다 외로워. 다들 외롭게 똑같이 살 거야. 다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계속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어떤 변화도 없이.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막 숨기고 살면 살수록 사실 그 외로움은 더 커졌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괜찮은 척, 외롭지 않은 척, 즐거운 척을 해도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알거든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마저도 그냥 완전히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해.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당시 만나던 연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별을 다 한두 번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 이별은 마지막 방아쇠 같은 거였어요. 단 하나의 사건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화산을 터트리기에 너무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99도로 이미 끓고 있다가 마지막 1도가 딱 그 이별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억눌러 왔던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이 한 번에 다 터진 거예요. 두려움이 육성으로 터져 나왔는데 방에서 창문 밖을 보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대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에 엄청난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나 망했다. 방에서 혼자 계속 있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어딜 가려는 생각 없이 나왔으니까 계속 그냥 집 주변을 막 서성이고 방황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너무 또렷하게 서점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곧장 향했어요, 서점으로.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나를 진짜 하늘이 살려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점에 가서 눈에 띄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어쩌면 책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암흑 속에서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빠져서.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에 들어가 볼까 해서 독서 모임을 들어갔는데 그 모임이 마침 무의식에 관련된 모임이었어요. 무의식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나의 무의식을 파헤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영성 분야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 내가 찾던 답이 있을 거다. 그 뒤로부터 혼자서 영성, 의식, 양자 물리학, 뇌과학 이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책을 지금은 한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책들에 얼마나 많은 비법들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 비법들을 하나하나 다 했어요. 왜냐면 그것만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될 정도로 지긋지긋했어요. 맨날 연기해야 되잖아. 괜찮은 척하면서. 뭐 감정을 해소하는 비법부터 해서 명상, 확언, 시각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죄다 진심으로 했던 거예요. 정말 절실한 사람처럼 친구도 아예 안 만나고 책만 읽고 명상하고 글만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저의 인생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시기예요. 되게 고립되어 있는 시기이긴 한데 뭐 가치로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깊이 탐구했을 뿐인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오로지 나 자신한테만 집중하고 나 자신한테 헌신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뭔가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었어요. 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나를 탐구하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수행을 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왜냐면 내면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념이 있거든요. 그 신념의 틀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혼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냥 이게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2년 동안 진짜 황홀경과 혼란과 막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에너지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는 연애 패턴, 직장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친구, 부부, 부모, 자녀 간의 사이, 연인 사이, 직장 동료 사이,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그 모든 게 다 나의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라는 게 추상적이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매일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생각, 내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들, 그리고 내가 하기로 선택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에너지예요.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으로 표현될 때 에너지는 다 파동이 있거든요. 그 자기만의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의 파동을 세상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 파동, 나만의 멜로디를 듣고 그 멜로디에 일치하는 것들을 다시 똑같이 들려줘요. 메아리처럼. 그래서 내가 보내는 멜로디가 슬픈 멜로디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하겠어.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이런 막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멜로디를 세상은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내 삶에 등장하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그 멜로디를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난 안 되네. 그게 전부 다 에너지거든요. 그 시작이, 뿌리가 제가 지금까지 수련을 해본 결과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 내가 지배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결국에는 그게 에너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 막 나오는 게 말이고 행동이고 또 생각인 거거든요.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감정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감정으로 끝나요.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을 지배적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에 맞는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도구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해소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다른 행동을 계속 한다던가. 그렇게 살 때야말로 진짜 운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면서 그 같은 패턴에 갇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니던 대기업을 그냥 과감하게 퇴사했어요. 현재는 작가이자 이제 감정 코치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의 삶은 그냥 너무 달라요. 이런 삶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제 글을 읽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느꼈던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진짜 눈앞에서 의식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엄청난 보람됨을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 지배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충만함이랑 감사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전에는 이제 공허함이 깔려 있었다면은 지금은 평온함이에요. 그냥 평온한 상태가 저의 기본적인 상태인 거죠. 그냥 디폴트 값.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충만함과 행복을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하실 건가요? 당연히 행복하시다면 반복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똑같은 패턴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외면하면서 계속 똑같이 사실 건지, 아니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선택을 내리실 건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실 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충만한 삶을 사실 건가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사실 어디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이 내 무의식 속에 다 억눌려 있거든요. 그게 내 지배적인 감정이거든요. 반복되는 그 패턴의 근원이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직접 부딪혀 보면서 그 패턴을 깨고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잡고 그냥 나만의 길을 평온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결정돼요. 여러분도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